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명조식 선생의 민안부에 이어서 그의 시 한 수 감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밝은 시예요. 시로서 분함을 다스리다입니다. 선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시는지요? 선생은 학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시대에 대한 원망을 시로 달래고 있습니다. 선생에 대한 이력은 시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형식은 한 구에 5자로 총 8개의 구로 이루어진 오언유시고요. 두 번째 구에 무엇타, 네 번째 구에 헛걸음질할 타, 여섯 번째 구에 마늘 따, 여덟 번째 구에 타로서 아자 계열로 운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죠. 세도가 지금 이 정도이니 살아있는 백성들을 어쩌면 좋을까? 내 한 몸의 영락은 감수하겠거니와 만사를 어긋나는 것에 맡기자니 3,000장이나 되는 백발은 근심이 올 때마다 배로 많아지는구나. 나를 가엾게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늘과 땅조차도 역시 나와 어긋나서 가네. 그럼 첫 연 수연부터 읽어보시죠. 세도 금여허 생민 욕내하. 세도라면 그 세도 정치가 생각나는데요. 세도 정치라면 19세기 전반에 순조, 헌종, 철종 시기에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된 세도 정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는 아직 세도 정치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던 시대로 친정인 파평 윤씨들을 중용해서 권력을 독점하던 때죠. 그들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세도 정치의 전조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도 같은데, 특히 이 시의 첫 구의 첫 시어로 세도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서 선생이 당시의 외척 정치 혹은 척신 정치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여허, 이제금, 같을려, 정도허, 지금 이 정도 같이 세도 정치가 지금 이 정도로 되어오고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행태가 매우 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윤원영을 필두로 한 매간매직이며 탐관오리의 횡포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고달프겠습니다. 생민, 욕내하. 생민, 살아있는 백성들 혹은 살아가야 할 백성들은 욕하고자 할 욕이죠. 여기서는 의지 혹은 욕구 조동사입니다. 내하, 어찌하냐. 욕내하, 어찌하면 좋을까. 내하는 항우의 해아가에서 그 항우가 죽음을 앞두고 추불서해 가내하,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해 내 약하, 우야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기도 내하 있죠? 내하 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자는 너 2인칭 되면서 너를 강조해서 요 가운데 뺀 거예요. 내하 하면 어찌하나. 세도가 금여허, 지금 이 정도이니 생민, 우리 살아있는 백성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을 욕내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의 근심이 매우 깊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앞구에는 세도의 기세로 부패한 정치 현실을 표현했고, 또 뒷구에서는 그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대꾸함으로써 이 선생이 그 현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로서의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현실적인 그 무력감 사이에서 매우 고뇌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세도가 이 정도이니 살아있는 백성들을 어쩌면 좋을까. 두 번째 연 하면입니다. 일신, 감, 냉락, 만사, 부, 차타. 일신, 한 몸, 선생 자신의 몸을 말합니다. 내 한 몸을 벼슬길을 버리고 은거하는 자신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끊고 홀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 달게 여기다, 기꺼이 감수하다. 냉락, 찰냉, 떨어질 낙해서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를 표현한 시어인데요. 권력에서 멀어진 자로서의 어떤 쓸쓸함, 외로움, 또 한편으로는 선비로서의 지조를 지킨다는 그 자부심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한 몸이야. 그 외롭고 쓸쓸함, 고독감, 그런 것은 기꺼이 감사하겠거니와.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려지지는 않는데 이 영락이라는 시어로 봐서 선생이 단성현감으로 임명돼서 8일 만에 물러나서 운둔하면서의 심경을 쓴 시가 아닌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남명조식 선생은 태계 선생과 달리 그 어렵게 승낙한 그 단성현감직도 문정왕후와 명종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을묘사직서를 쓰고는 8일 만에 물러나셨다고 했죠. 온화한 성품의 태계 선생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 분위기를 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강직한 성품을 지닌 남명 선생은 당시의 그 척신 정치, 세도 정치를 끝내 참지 못하고 선비로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벼슬을 버리고 나왔으니 뭐 싫든 좋든 이젠 그 모든 일은 세상의 추이에 맡겨야겠죠. 만사, 부, 차타. 만사를 맡겼다. 어디에? 차타에 맡겼다. 이 차타라면요, 요 차타 두 자 모두 발족자의 부를 가지고 있죠. 이 차자는 발족자의 어긋날 차자의 합자로서 발걸음이 어긋나다. 즉, 발이 맞지 않는다. 손발이 맞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죠.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요 타자도 발족자의 요게 마늘 다자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발걸음이 많다라는 것은 어수선하게 헛걸음질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타하게 되면 손발이 맞지 않고 자꾸 헛걸음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만사가 맞지 않는,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에 만사를 다 맡겨버렸다. 선생은 벼슬에 물러남으로써 이제 뭐 가타부타 세상 일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처지가 아니죠. 세상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에다가 그냥 맡겨버렸다. 그러니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치에 손 떼고 나왔으니 모든 것은 그쪽 돌아가는 대로 맡기고 나는 이제 제자 교육에 집중하고 내 공부에 몰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예, 물러나 앉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선생의 강직한 성품상 속에서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좀 쓸쓸하고 외롭긴 하지만 뭐 그까짓 거야. 뭐 선비로서, 학자로서 기꺼이 감수하겠는데 만사를 차타에 그 뜻이 맞지 않는 세상에 맡기자니. 세 번째 경연 반전이에요. 백발 삼천장, 술의 일배다. 백발이 삼천장, 삼천장이나 되는 백발. 백발이라고 한다면 흰 머리죠. 세상과의 갈등, 괴리감으로 인한 그 정신적인 고통, 부담감, 선생의 그 내적인 고뇌를 상징하는 시어라고 보겠습니다. 그 백발이 삼천장이다. 이 삼천장이면 3m 정도인데 머리 백발이 3m 가장된 표현이죠. 그 정도로 세도가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그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을 생각하자니 괴롭고, 또 선비로서 도를 지켜야만 하는 그 부담감 등 선생이 느끼는 근심의 정도가 백발이 삼천장이다. 아니한 말로 목 터지게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시대와 어긋난 그 선비의 고독감이 느껴집니다. 술의 일배다. 근심수 올래. 근심이 오다. 일배가 다 많아진다. 무엇이? 백발이.
삼천장이나 긴 백발이 근심이 올 때마다 배로 많아진다. 예, 모든 것을 세월에 맡기고 눈 감고 길을 막아도 그래도 들려오고 그래도 보여지는 그 백성들의 굶주림, 추위, 그 고생들, 예, 그들이 겪는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 근심이 점점 더 커진다. 그 근심의 커짐을 이 백발이 많아진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발 삼천장, 삼천장 되는 백발이 근심이 올 때마다 배로 많아진다 해서 주어는 백발이에요. 선생은 이 괴로움을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마지막 미연이에요. 수, 능, 연하자. 천지, 역, 차타. 수, 누구 수죠? 능, 연하자. 능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여기서 능은 이제 가능조동사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이 애타는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예, 세상을 향한 선생의 절규가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선생이 분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분노하는 것일까요? 이대로 가다간 임진왜란 같은 큰 난리가 날까 걱정이었을까요? 예, 그가 두려웠던 것은 외적의 침입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인 붕괴였습니다. 권력층의 부패, 의의를 잃어버린 지식인들, 살인선비들의 무책임함, 도덕적인 타락, 무기력 같은 거죠. 선생이 보시기에 유학자들이 공허한 이론에만 몰두하고 현실을 외면해서 급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한다고 유학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늘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니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누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은 세상 누구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지역차타라고 하네요. 천지, 하늘과 땅도 역시 차타, 어긋나게 흘러간다 라고 울부짖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간두고래도 천지라도 내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건만 천지도 역시 어긋나서 가버리는구나. 그러니 내가 뭘 어쩌겠는가 라는 단절감, 소외감, 나아가 절대고독을 느끼는 거죠. 해서 이 시는 세상의 그 무심함을 분노로 폭발시키지 않고 시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 밝은 시로 선생은 마음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끝내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은둔하면서 이 분노를 계기로 학문과 도덕을 더욱 갈고 닦아서 제자 교육에 힘써야겠다는 선비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권력의 부패에 대한 분노를 자기 수양과 도덕적인 실천으로 승화시켜야겠다는 결의로 읽어봅니다. 예, 이상으로 남명조식 선생의 밝은 시, 시로서 분한 마음을 다스리다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선생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그의 민안부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예, 그럼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세도 금여허. 세도가 지금 이 정도이니 생민 욕내하.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일신 감냉락. 이 한 몸이야 냉락함은 기꺼이 감수하겠거니와 만사 부차타. 만사를 어긋나게 가는 대로 세상에 맡기자니 백발 삼천장, 삼천장이나 긴 백발이 술의 일배다. 근심이 올 때마다 배로 많아지는구나. 수, 능연하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 역차타.
천지도 역시 어긋나서 가는구나. 이것으로 남명주호식 선생의 발본시 마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